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모의고사에서 좀 많이 틀렸던 위주로 동영상 제작했습니다. 입니다. 자, 1회 12번이었네요. 또 좀 많이 틀렸던데 봅니다. 이렇게 된 좌표평면 이렇게 나왔죠. 자, 1, 1, 그죠? 2, 3, 4, 그죠? 2, 그죠? 3, 4, 이렇게 쭉 나왔던 문제인데요. 자, 그러면은 여기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그죠? 이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이 아닌 것 찾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면요, 이거 뭐 간단한 문제죠. 이거 애들이 이제 무슨 사실을 할 수 있냐면요, 얘를 이렇게 좀 만들면요, 얘는 어차피 대각선의 중점 여기를 지나는 게 넓이를 이등분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점을 지나는 거, 즉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서는 그죠? 2.5네요. 그래서 2.5와 2.5를 지나는 그죠? 직선을 찾으면 되는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지나는 거 객관식 통해서 찾아주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18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8번 문제는요, 뭐 직선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들 때는 그 링노트에 나오는 모의고사를 보면서 참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8번째 문제를 한번 봅니다. 쭉 봤더니요, 뭐 여러 가지 직선이 쭉쭉 있답니다. 쭉쭉쭉 뭐 많죠, 직선이. 굉장히 많은데 다시 한번 그릴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센스를 필요하는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가장 큰 넓이를 구하랍니다. 그죠? Y축과 이루어진 가장 큰 거니까 거기서 한번 보면요, 여기 쭉 4사 지나는 거, 그죠? 4사 지나고, 그죠? 또 4하고 마이너스 4 지나는 거, 그죠? 이게 가장 큰 넓이가 되겠네요. 여기 Y축과, 그죠? 이런 넓이는, 그죠? 가장 작은 거는요, 거기 2가 되면서, 그죠? 2하고 4하고 이어진 여기 부분의 넓이가 가장 작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Y축과 여기 Y축과 이루어진 노란과 이루어지는 삼각형의 넓이 중에서 가장 큰 때는 가장 클 때는 이때 삼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고요. 그죠? 가장 작을 때는, 그죠? 가장 작을 때는 이때가 되는 거다. 그래서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이 넓이를 말하는 거고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었는데 당할 수는 있었겠네요. 그죠? 1회 모의고사 18번이었습니다. 자, 19번은요, 선생님이 무척 강조를 했지만 여러분들 여김없이 많이 틀렸더군요. 1회 19번 문제입니다. 19번 문제가 뭐였냐면요, 자, 이렇게 되고서요, 여기서 이렇게 쭉 가서 여기다가 이제 A, B, C, D, E, F, G라고 표시해 놓고 뭐 길이 주고서, 그죠? CDE와 여기 넓이와, 그죠? 여기 넓이의 합을 구하라는 거였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요. 자, 일단 요게 나오면요, 이걸 좌표평면에 도입해서 한다라는 거, 그죠? 좌표평면에. 그래서 저기 좌표평면 여기를 이제 원점으로 찍고 이렇게 넣어서요, 그죠? 이게 노란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형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좌표평면에 옮겨놓고 한다. 그래서 데카르트 해석계약적으로 해석한다. 이렇게 수업 중에 얘기했는데 기억이 날란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조건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AB 길이는 2가 나왔고요. 그죠? BD 길이는 12가 나왔고요. 그죠? 또 DF의 길이는, 그죠? DF의 길이는, 그죠? 8이 나왔고요. F의 길이는 8이 나왔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요, 어차피 우리가, 자, 여기 두 점, 요즘 알지 않습니까? 여기 원점으로 두면, D를 넣고만 M으로 두면 여기는 마이너스 12,2가 될 것이고요. 여기 점의 좌표는, 그죠? 마이너스 8,8이 될 것이고요. 마이너스 8,8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두 점 지나는 지수를 구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럼 여기도 구하고요.
여기도 구해지잖아 다. 그러면 뭐 이 넓이 이 넓이 다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좌표평면에 나타낼 수만 있다라고 하면 게임이 끝나는 아주 쉬운 문제였는데 엄청나게 틀렸더군요. 그죠? 애들 선생님 링노트에 19번 문제 이렇게 해서 한번 2점 알았으니까 이 직선 구하고 y좌표 x좌표 구하면 게임 끝나는 거죠. 자, 다음 21번도 굉장히 많이 틀렸습니다. 지금 1회 거 지금 1회 모의고사 지금 피드백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좀 많이 틀렸던 것들이요. 1회 21번도 무척 틀렸습니다. 이렇게 많이 틀렸는지 모르겠습니다. 21번은요. 두 1차 방정식이 있답니다. 이렇게 배고 나오는 거 있고 그죠? 이렇게서 또 m은 자연수 조건 주어졌고요. 그러니까 조건들을 잘 봐야 됩니다. 그죠? 그래도 또 정수 순서 쓰게 됩니다. x, y가 또 정수래요. 그죠? 그럼 이건 어떻게 푸냐면요. 자, 일단 이거 1번식과 2번식에서요. 여기다 뭐 x, y 뭐 대입해서 푼다는 학생도 있는데 그건 약간 꼼수에 가까운 문제고. 일단 y를 소거시킵니다. 7을 곱해서 y를 그죠? 소거시켜서 더해버리면요 5 플러스 7mx가 되고요. 더해버리니까 써가지고 133이 되나요? 그러면 따라서 x는 정수가 되니까 저 문제에서 x, y가 정수라고 했으니까요. 이렇게 해놓고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것들이 있죠. 뭐 알아낼 수 있죠? 요게 정수가 되려면 얘가 5 플러스 7m이요. 뭐다? 133에 약수가 되어야겠다. 그래야지만 아이고 시간 잘 안 떨어지네요. 그래야지 이게 전체가 정수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약수는 그죠? 1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게 지금 m이 기본적으로 또 자연수래요. 그러면 굉장히 큰 게 되겠죠. 그죠? 73에 133 약수로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그죠? 133의 약수는 뭐로 할까요? 7? 7일은 7, 7, 9, 63. 그죠? 그러니까 19가 될 때. 그죠? 또는 왜냐하면 이게 자연수니까요. 당연히 7보다 당연히 크죠. 그리고 또 133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n값을 찾아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뭐 엄청나게 틀렸는데요. 그죠? 갑갑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합니다. 자, 근데 2회 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1회는 이 정도만 한다라고 하면 다 뭐 90점 이상 맞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2회 거 한번 보겠습니다. 2회입니다. 2회. 모의고사 2회 말하는 겁니다. 자, 2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 틀렸던 거 위주로 좀 살펴보면요. 그죠? 뭐 이런 것들 뭐 선입분기점 나오는 것들이 좀 어려웠나요? 마지막 문제였었는데요. 잠깐 볼까요? 여러분도 이를 통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마지막 25번 문제였는데요. 자, 이겁니다. 이렇게 표가 이렇게 쭉 나왔는데요. 표가 이렇게 쭉 나왔는데 이렇게 나오고 아무튼 이렇게 쭉 돼서 요게 이제 y 콜 ax인데 그리고 또 요거를 쭉 가서 요게 바로 y 콜 bx 플러스 c를 해놓고서요. 여기 부분은 손실 여기 부분은 2 그죠? 그래서 여기가 바로 손익분기점이다. 사회 시간에 뭐 경제 파트를 잘 잤다고 하면 쉽게 다가올 텐데 그건 쓸지 모르겠죠. 자, 그래서 1번 문제를 보니까요, 그죠? 아메리카의 판매량을 X게, 그죠? 판매량 IX가 아메리카노의 판매량 아메리카노 그리고 여기로 Y는 금액이 됩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보니까요, 자 문제를 읽습니다. 아메리카 한 개 판매가 1,800원이래. 그럼 Y는 여기 1,800X가 되겠네요. 요게 바로
판매 수익에 대한 그래프가 되고요. 두 번째 비용은요. 비용은 아메리카 원가당 500원, 커피 머신 빌리는 건 19,500원. 그죠? 그러면 예식은 우리 뭐에 대한 식이요? 판매 비용에 대한 식. 그죠? 그죠? 비용에 대한 식은요. 자, 빌리는 값이 19,500원이었습니다. 195,000원이네요. 195,000원인데 원가 하나당 그죠? 500원이 드니까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500 그죠? X라고 하면 그러니까 한 장 팔 때마다 그죠? 비용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손익보기점은 얘하고 그죠? 만나는 점을 하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나요? 비용이니까 이게 커지는군요. 그죠? 비용이니까 19,500원 들고 그죠? 결국 양수리가 음수가 될 수도 없죠. 하나당 500원이니까 그죠? 2번은 어떻게 푼다? 손익보기점은 얘네들이 연방 치면 되죠. 그때 이 X값을 풀어주면 됩니다. 뭐 그래프가 나와서 굉장히 당황했겠지만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네요. 17번 한번 볼까요? 자, 2회입니다. 2회 17번 보겠습니다. 17번. 자, 17번은요. 자, 이렇게 생겼네요. 모양이 좀 희한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X축이 됐고요. 여기가 Y축이 됐고요. 여기는 1, 4래입니다. 마이너스 2가 되고 5가 됩니다. 자, 그랬을 때 그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등분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지금 여기를 지나서 이등분이 되는 건지 여기를 지나서 이등분이 되는 건지 살펴봐야죠. 그죠? 뭐 그림상 센스가 있는 학생이라고 하면 요 위쪽을 지나는 게 넓이를 이등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자, 넓이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이 넓이는 2가 되고요. 넓이는 20이 되니까요. 그죠? 20이 되니까 그죠? 22가 되니까 이건 9가 되겠네요. 이렇게. 다시요. 자, 이게 이 넓이가 2고 이 넓이가 22를 반으로 나눴으니까요. 11, 11씩 가져가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가 있다라는 거. 왜냐면 여기가 있으면 여기가 만약 이렇게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5, 4, 20, 10이니까 벌써 여기가 있다는 거죠. 여기 점이 있는 게 확실하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A 값을 구하랍니다. 그러면 요 점만 알아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 점을 선생님이 A, 4라고 놓고 이제 식을 만들겠다니 A가 여기 있으니까 우리 K, 4라고 놓겠습니다. K 값만 구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뭐로 구할까요? 여기로 볼까요? 여기 넓이가 9가 되겠구나. 즉 4 곱하기 K에다가 2는 안 돼. 이 K가 9가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4 곱하기 K 한 다음에 2로 나눴으니까요. 그래서 K는 2분의 9가 나와서 2분의 9,4 그래서 2분의 9,4 지났을 때 A값 구하면 되는 거죠. 이것도 무지막지하게 틀렸는데요. 충분히 해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죠? 또 19번 한번 볼까요? 19번이 좀 많이 어려웠죠? 19번이요. 19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19번이 또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많이 틀렸습니다. 오답률이 높습니다. 자, 19번 보니까요. 자, 세 개의 직선이 등장합니다. 세 개의 직선이 등장하고 또 세 점이 등장합니다. 그리고서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최대값을 묻고 있고요. 자, 가나 조건을 다 만족시켜야 됩니다. 가조건은 세 직선에 의해서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답니다. 두 번째 조건은요. 세 직선은 AB 중, 점 AB, ABC 중 적어도 한 점을 지나야 됩니다.
가나 조건을 다 만족시키고, 그죠?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아주 고급 문제였죠. 그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뭐 가르쳐준 원칙대로 하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 조건을 다 만족하고, 그죠? 즉,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고, 적어도 한 점을 지나는 걸요. 자,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X축, Y축 자고요. 세점부터 표시해야겠죠? 그래서 0,5라고 가정을 하고요. A점. 또 마이너스 2,3 잡고요. B점이네요. 또 2, 마이너스 1 잡아서, 그죠? 자, 그러면, 자, 일단은, 자, 얘가 이미 기울기의 결정이 났죠? 마이너스 3이 나왔으면 얘가 지금 적어도 한 점이니까 얘를 지나는데요. 공교롭게도 얘는 쭉 보니까 얘 두 점을 다 지납니다. 왜냐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플러스 6이니까 마이너스 3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직선은 이게 두 점을 다 지납니다. 뭐 적어도 하나 지난다니까. 그럼 나머지는 공교롭게도 y절편이 다 등장해 있죠. 자, 그럼 1하고 3이 나왔으니까요. 잘 봅니다. 그래프를 잘 그려놓으면 문제가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1이라고 3이라고 지나야 되는데요. 얘는 적어도, 그죠? 한 점을 지나야 되니까 얘는 무조건 여기를 지나줘야겠네요. 이렇게요. 여기를요. 여기를 2, 마이너스 1. 또 얘도 뭐 얘를 지나거나, 그죠? 근데 얘를 지나면 삼각형이 만들어지니까 얘도 꼼짝없이 얘를 지나야겠네요. 그래서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직선은 ABC 중 적어도 한 점을 지나는 경우는 지금 요 경우밖에 안 나오죠, 지금. 그래서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면서 적어도 한 점을 지나는 거니까요. 요 점을 지난다고 하면 얘는 이렇게 되고, 그죠? 얘는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하나 있겠죠? 얘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얘는 이렇게 되고, 얘는, 그죠? 안 돼. 예점을 지나니까 이렇게 되니까 또 삼각형이 또 만들어지고요. 아까 이 경우밖에 없네. 그럼 결국에는 지금 A 더하기 최대값은 지금 이 경우밖에 안 나오네요. 지금 음수 나오면서. 이 가나 조건을 다 만족시키는 거 말하는 겁니다. 지금. 아니면은, 그죠? 지금 여기가 결정이 났으니까요. 그죠? 아니면 이렇게 되는 경우도 뭐 이렇게 되고, 그죠? 없네요. 지금 이 경우밖에 없네. 그래서 요거에 맞춰서 얘를 찾지 않습니까? 얘도 여기를 지나고요. 얘도 여기를 지나는. 그래서 이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이 경우밖에 없네요. 자, 이 그림을 찾아주는 게 키포인트였습니다. 어려운 문제였네요. 자, 이제 3회 모의고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회 모의고사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은 여러분들 1회부터 8회까지 모의고사 쭉 쓴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틀렸던 문제만 한번 쭉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자, 3회 모의고사입니다. 자, 3회에서는요, 여러분 뭐 많이 틀렸는데, 그죠? 우리 펜토미논이라는 거죠. 펜토미논, 그죠? 펜토미논이란 같은 게 5개로 이루어진 거. 이건 뭐냐면 3회 13번 문제인데요. 3회 13번 문제인데 좀 그림 그리기가 좀 힘들지만 잠깐 그려보면요. 그냥 대충 그리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된 거, 그죠? 이렇게 된 것들이 있고요. 이렇게 된 거 펜토미논이 같은 크기 정사각형 5개로 이루어진 거. 정사각형 5개로 이루어진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것들, 그죠? 이렇게 된 거. 같은 크기 정사각형, 그죠? 또 여기도, 그죠? 이렇게 된 거. 여기도, 그죠? 이렇게 된 거. 여기도 이렇게 된 것들. 그러면서 y ax 플러스 3 a는 상수라고 그랬고 얘가 그죠? 한 개 이상의 벡터가 만나도록 a 값 될 때 a 값이 될 수 없는 것은 구하는 거네요. 여기는 얘는 지금 여기가 이제 다 좌표가 다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이제 문제를 봅니다. 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오게 해줬고, 그죠? 또 여기 값은 또 마이너스 5, 그죠? 마이너스 2 다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3을 지나면서 또 모는 종이가 돼 있다라는 것은, 그죠? 뭔가 직접 다 한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차피 얘랑 지금 하나 이상 만들려면요, 여기서부터, 그죠? 여기까지, 그죠? 연전할 때 여기 기울기 내에 있으면서, 저희 기울기 내까요, 그죠? 근데 빛나가 여기 아닌데 안 만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뭐 여기들. 그래서 객관식이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요. 이거는 여기 기울기를 뭐 마이너스 2분의 7 이렇게 대입해서 결정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마이너스 2분의 3. 그죠? 60분의 11. 그죠? 자, 60분의 11 한번 볼까요? 그럼 60분의 11이 요거는 지금 2분의 기울기? 요 기울기 한번 볼까요? 2분의 기울기가 2분의 요거 조정 기울기가 2분의 4 아닙니까? 기울기 2대 60분의 11 지금 4번 60분의 11 보는데 양수 중에서 60분의 11 여기 사이에 뭐 들어갈 수 있는 60분의 11 60분의 11 여기 사이에 빠져나가나요? 여기 사이에 빠져나가나요? 60분의 11 볼까요? 60분의 11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 그죠? 여기 점의 좌표를 쫙 보니까요 6입니다. 여기 점의 좌표는 4가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6분의 1이 되겠네요. 6분의 1보다 크고 그죠? 6분의 1보다 크고 범위가 여기 볼까요? 여기 여기는 뭐가 됩니까? 5분의 그죠? 5분의 1이 되나요? 5분의 1보다 작은 곳에 빠져나가게 되겠네요. 그죠? 10을 곱하면 60분의 10 그죠? 50분의 11 그래서 60분의 11 그죠? 요거 기울기보다는 작아야 되고 그죠? 요거보다 커야 되고 요거보다 작아야 되는 그죠? 통분 한번 해볼까요? 60으로 통분하면 10이 됐고요 60으로 통분하면 12가 됐습니다. 그래서 6분 10분의 11은 요 사이로 지나가게 되네요. 답이 4번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빗나가는 그러니까 요런 경우, 빨간 경우, 요런 경우, 여기 빗나가는 요런 경우, 요런 경우를 찾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선생님이 딱 직관적으로 60분의 11을 한번 본 겁니다. 자, 객관식이니까 일일이 하나씩 대입해 보면서 여기 빗나가는 부분,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의 그저 차이를 보면 되겠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3이니까 여기 지날 때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여러분들 있으면 센스가 필요한데요. 이건 이렇게 놓고 보면 됩니다. 빗나가는 경우는 여기랑 지날 때와 그죠? 여기랑 여기 지날 때 기울기 사이에 있을 때 이때 하나와 그죠? 선생님 여기 표시한 요거 지날 때와 여기 지날 때 그죠? 요 사이 범위 되는 값을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60분의 그죠? 11을 찾았네요. 답을 4번이라고 한 겁니다. 이쪽에 또 음수값이 나오겠죠. 센스가 필요한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21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1번입니다. 지금 3회 모의고사에 21번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문제에 꽂히면 안 됩니다. 뭐 객관식처럼 또 서술형을 서술처럼 보는 센스도 실전에서는 굉장히 많이 필요하니까 너무 고지식한 마인드로 시험을 접근하면 안 됩니다. 센스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21번도 보겠습니다. 자, 21번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X축, Y축, 그리고 기울기 3분의 2가 되니까 이렇게 쭉 됐습니다. Y코어로 3분의 2X 플러스 1이라는 게 있고요. 아무튼 여기 1 지금하고요. 아무튼 쭉 됐더니 여기가 B, 또 C, 그죠? D, A, E, 또 마찬가지 쭉. 그래서 F, G, H. 그죠? 굉장히 이상한데요. 좀 할까요? 그리고 정사각형이라는 힌트를 줬습니다. 정사각형이래요. 여기도 정사각형이라고 했고요. 여기도 정사각형이 됩니다.
자, 그리고 ABCD와 그죠? 얘 둘레의 길이의 합이 32대요. 그랬을 때 요 넓이하고 요 넓이의 합을 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뭐 이렇게 구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잘 봅니다. 둘레의 길이니까 여기를 선생님이 지금 A로 잡고 B로 잡을게요. 그러면 그죠? 둘레의 길이니까 가로 세로 정사각 2A 더하기 2B 한 개 에다가 곱하기 2 한 개 가로 세로 그죠? 가로 세로 둘 곱해서 2 곱한 개 즉 4A 4B가 그죠? 뭐가 나온다 소리입니까? 둘레의 길이가 합이 30이라고 했죠. 그러면 A 더하기 B는 8이 돼야 된다 소리죠. 아하.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잡을게요. 여기 A니까 여기로 이제 선생님이 B로 잡으면 어차피 여기는 8-A가 되겠죠. 그럼 봅니다. 어차피 여기가 8-A가 될 것이고요. 여기는 A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여기는 뭐가 됩니까? 여기는 여기서 A를 뺐으니까 8-2A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지금 A 아닙니까? 기울기 이용하는 겁니다. 아, 그럼 여기는 A분의 8-A 즉 A분의 8-2A가 3분의 2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아하. 그래서 A값 찾으면 게임 끝나는 거죠. 그래서 미드수에 이렇게 놓고 그저 기울기를 통해서 A를 찾는 식을 발견한다는 게 중요한 얘기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적고 나면 훌륭한 학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또 23번도 보겠습니다. 23번이요. 자, 23번은요. 자, 이게 또 은근히 또 많이 틀렸습니다. 23번. 3의 23번입니다. 자, 6개의 직선을 나열할 때입니다. 좀 나열해볼까요? 자, 6개의 직선을 나열했는데요. 자, 다음 중 평행한 직선끼리 짝지으시오. 그죠? 평행한 직선끼리 짜는 건 자, 첫 번째입니다. 평행한 직선이라는 거 잘 들어요. 평행한 직선은요. 조심해야 될 게 기울기가 같고요. 이거 잘 봅니다.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은 그죠? 틀려야 됩니다. 이거 챙겨 먹어야 돼요. 두 가지 조건이 다 만족해 평행한 거죠. 기울기만 같은 게 평행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기울기 같고 y절편은 같다고 일치하니까 큰일 나는 거죠. 자, 그럼 기억도 살펴볼까요? 얘하고 그죠? 기울기 갖고 y절편 틀린 거. 기울기 갖고 y절편 얘 하나. 그죠? 평행한 거. 또 얘하고는 기울기 갖고 y절편 틀린 거 없고. 얘하고 기울기 갖고 y절편 틀린 거 없고. 얘하고 기울기 갖고 y절편 틀린 거 없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뭐 찾아주면 되겠네요. 그죠? 어렵지 않죠? 2번도 마찬가지. x가 증가할 y가 증가하는 항상 증가하는 거 기울기가 양수인 거 찾는 거죠. 1, 3, 4면 모두 지나는 거. 그죠? 그래프 그려보면 되니까요. 뭐 이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었네요. 그래도 23번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봅니다. 풀어보면 뭐 1차 함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크게 접근을 할 수 있겠네요. 됐죠? 자, 다음 4회 모의고사로 가겠습니다. 자, 4회를 보겠습니다. 지금은 모의고사 여러분들 좀 많이 틀렸던 거 위주로 피드백하는 시간입니다. 자, 4회는요. 자, 13번 한번 볼까요? 13번. 여기서 많이 틀렸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적을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곱씹어 보겠습니다. 13번 보니까 자, 1차 함수요. 자, 1차 함수 y코어로 자, ax 플러스 b의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 그래프인데 a학생은 정신 나가서 x의 개수를 잘못 보아서 그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와 2,
2,1을 지나는 직선을 그렸고요. B학생은요. B학생은 그죠? 상수항을 잘못 봐서 마이너스 2,2와 4,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을 그렸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자, 얘네들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요. 자, 여기다 쓰겠습니다. 뭐 A식 만들 수 있는 것은요. 그죠? 빼기니까 4분의 자, y/2 2 빼기 4분의 6이 되겠네요. 그래서 2분의 3x 그죠? 2분의 3x 플러스 b로 놓고요. 2일 때 1제다니까 그죠? b는 마이너스 2가 되나요? 자, 근데 얘는 뭘 잡아도 x의 개수 얘를 잘못 보고 그죠? 잘못 보고 풀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b는요, 마찬가지 상수항을 잡고 만들면요, 4 빼기가 6분의 3이다 2분의 1x네요. 마이너스 2분의 1x죠. 4 빼기 6분의 마이너스 빼기 마이너스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x 플러스 2잖고요. 4 넣었을 때 1이 되니까, 그죠? 플러스 1이 되나요? 4 넣었을 때. 얘는 뭘 잘못 봤다는 얘기입니다. 얘기입니까? 상수항을 잘못 보고 풀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올바른 식은 y 꼴 마이너스 2분의 x 마이너스 2 그죠? 요거 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 어려운 문제 아니었습니다. 근데 은근히 많이 틀었습니다. 그죠? 또 19번 한번 볼까요? 19번 한번 보겠습니다. 19번이요. 19번 문제도 무지막지하게 틀렸군요. 자, 19번 문제는 바로 그림을 그려서 보겠습니다. 쭉쭉쭉 여기는 6,0이고요. A점이 되겠네요. B점은 4,6이고요. 여기는 C점은 0,1입니다. 원점이고요. 자, 그랬을 때, 자, 이 원점을 지나는 이렇게 식이 있는 얘가 넓이를 2등분하면 됩니다. 얘는 이제 y코로 ax가 되겠죠. a 값만 구해주면 되죠. 자, 넓이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너희들이 여기 딱 보자마자요. 넓이 2등분하는 거를 찾아. 이게 여기를 지나는지 여기를 지나는지 한번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자, 한번 구하겠습니다. 넓이는. 얘는 4고요. 그래서 4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니까 곱하기 3만 하면 되겠죠. 30이니까 여기도 15 나온다는 얘기죠. 15 여기 넓이도 15. 근데 상식적으로 보십시오. 여기가 되면 6에 36 그죠? 18 여기만 봐도 18인데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라 여기라는 겁니다. 여기만 와도 벌써 6에 36에 18이니까 15가 되려면 여기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쫙 6 곱하기